것 같아. 안녕하세요. 허파꿈치빠사의 최미희입니다. 저기 한 꼭지를 더 마련했어요. 뭐냐면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진짜 정치 얘기는 이런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이거는 가벼워요. 뭐 원고가 있긴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일지는 원고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걸 찍으면 원래 하고 싶은 얘기, 좀 생활을 좀 정상화하자. 제가 요즘 정치하는 단체 막 이런 데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페이스북에서 막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스북이 여태까지는 이제 그 저를 이제 스토킹, 모니터링, 사찰, 무슨 의미를 쓰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 본래 의미대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교류를 하는 건 이거는 되게 소수였어요. 그랬는데 정치단체 몇 군데 이렇게 정치적인데 몇 군데 이렇게 가입을 했더니 이제 건강한 이렇게 실제 그 페북의 기능 그대로 그런 친구가 많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도 정상화 시킨다. 그리고 이제 합박금 방송도 학교폭력 일지는 계속 가지만 이제 다른 재미난 얘기, 정치 얘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제 본업이 너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활이 이제 정상 궤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6년 동안 너무 이렇게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본업이죠. 정치도 제 본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고사 하는 거, 그것도 제 본업이고, 이제 본업들을 이제 합박금 방송에서 이제 해보려고요. 다 정상화 시켜야죠. 이제 정상화로 가는 이제 그런 길이에요. 예. 오늘 정치의 그 주제는 뭐냐면, 허약한 정치, 허약함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건강한 정치가 나오겠죠. 예. 뭐라 그러냐, 정치인이 유권자 또는 국민을 신뢰하지 않을 때 허약한 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신뢰 없이 국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또는 경계심을 가지고 국민을 볼 때, 이때 이 허약한 정치가 만들어지는데, 뭐 10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10개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이제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는 정치인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유권자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보자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이익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때 허약한 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요,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만날 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거, 또 정치인이라면은 그 민심,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배제하고 무조건 저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날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정치인이 그렇게 믿고 할 때, 그때 허약한 정치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떨 때 허약한 정치를 하냐면, 다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해봤자 인기도 없고 그게 나한테 표로 오지도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럴 때 허약한 정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무슨 문제가 잘 못 돌아갈 때 그 관련 법안에서 어떤 조항 하나하나를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편안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백날 해봐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표를 주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허약한 정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그 사람들한테 먹히는 선동질에만 계속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동원되거든. 다수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동원이 되는 거. 그리고 요랬을 때 인기가 올라간다.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어서 나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먹히는 정치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여태 먹혀왔고 현재도 제일 먹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친일파, 토착 왜구. 이런 우리나라는 친일파 때문에 나라가 안 돼. 우리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선전을 하죠. 그러면서 제 아버지, 할아버지는 친일파였다.
이거 먹혀요. 이거 아주 먹힌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이걸 써요. 정치인들이 좀 자기가 이제 좀 상승을 해보자고 할 때. 그 똑같아. 다른 쪽은 빨갱이죠. 빨갱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빨갱이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고, 빨갱이만 전부 없애버리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먹혀요. 이렇게 하면 먹힙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선동질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힘하고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걸 하겠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은 진짜 정치가가 국민을 믿으면 저런 선동질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본인들은 목적을 갖고 계산을 갖고 하는 거지만 국민을 믿으면 저런 선동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국민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가 돼야 돼요.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그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할 건지, 그 정말 걱정이고 불안스럽잖아요. 아니, 김치를 오늘 그 석박지를 담겼어요. 무 3개 사다 놓은 거 가지고 얼마 만에 담근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 개에 3,000원씩 줬어요. 김치에 맛있는 거에 비하면 3,000원씩 9,000원을 쓴 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아주 더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잖아. 배추도 못 먹었어요. 14,000원 줘도 배추의 가치는 그걸 하는데, 배추를 14,000원 주고 사게 되질 않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 고기 국물을 좋아해요. 그 설렁탕, 뭐 뼈해장국, 뭐 순댓국, 돼지국밥 이런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김치찌개를 시키더라고요. 순댓국집 갔는데. 김치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제, 이런 게 진짜 정치라는 거예요. 에너지 수급엔 이상 없는지 정말 걱정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년부터 배급제 하겠다는 나라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지. 예. 우리 실제 생활이 이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 난 정말 화가 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급격하게 재편이 돼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런데 AI는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AI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고 계속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대책을 갖는 거, AI 기술을 가지고 민간에서는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대책을 마련해주고 여기서 부작용,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걸 최소화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배터리 차 나오죠.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은 가는 거예요. 그 배터리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뭐냐면, 그랬을 때 이제 경제 구조가 재편되잖아요. 그럼 일자리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정치란 말이죠. 제가 그 에너지 신문하고 그 산업신문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방향만 나와. 이거는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정부라고 하는 거는 기업가들 시다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닥거리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경제를 원활하고 평평하게 돌리는 거죠. 피해보는 부분 없게. 국민 피해보는 국민 없게 잘 같이 끌고 나가는 거. 이게 정치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이 국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가 만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는 뭐 제 이익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이런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실질적인 정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가 진짜 정치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은 국민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못 봤다. 예, 못 봤어요. 그럼 내가 경험하고 본 것만이 전부냐? 아니에요. 이런 실질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 사는 모든 이야기, 생존,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정치 얘기, 이걸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빨갱이 찾고 한쪽에서 친일파 찾는데 여기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정치가 어디 있냐?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 학교에 가서 정치는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 가봐야 뭐 제일 인기 있는 거 마키아벨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계급연대, 솔리다리티 이런 거 배워요. 이런 종류의 책들은 그냥 도서관이나 그 저기 서점에 가서 사서 보면 돼요.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정치학 박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겪는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학 교과서 1000마디에 나오는 거 그거 정치 아니에요. 정치 투쟁을 목표로 정당을 조직한다. 아니에요.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집단으로 의논하는 것, 그것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는 혼자일 때는 정치가 필요 없어요. 그럼 둘 이상이면 의논해야죠. 의논하는 것, 그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의논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정할 때, 이걸 독재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독재자를 몰아내는 거였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재자를 몰아내는 거, 이거였어요. 이거 혼자 결정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의논하자, 이러면 이 귀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평민이나 여성은 빼버리는 거죠. 노예도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유럽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건 얘기를 하죠. 귀족정은 혈통 정치예요. 가문의 정치. 가의 확대가 고대 국가거든요. 집 가짜. 이게 확대가 고대 정치고, 그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무리들은 왕의 혈통을 가진 후손들이에요. 이게 귀족정이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근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평민들도 투표권을 갖는 것, 즉 의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참여라는 말도 의논하는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가장 큰 변동이라고 생각해요. 대륙의 동쪽 끝, 조선에서 대륙의 동쪽 끝, 서쪽 끝 독일까지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이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저는 자유인이라고 규정해요. 자유 개념도 여기서 나와요. 이런 전제하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유인의 제1은 정치 참여 기회를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고, 정치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배제되고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려요. 노예의 상징이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실행만 하는 거지, 너는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지 마. 노예의 그 미덕이 순종이잖아. 순종하라. 질문하지 마. 의견을 말하지 마. 무조건 말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해. 이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자유인과 노예. 그래서 좋은 정치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하는 거죠. 옛날로 못 돌아가요. 독재도 안 되고, 뭐 귀족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의견을 말하는 것, 누구도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정치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실현돼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조직하고 끌고 나가느냐, 이게 정치의 관건이 되는 거죠. 이 의논을 소수만 하고, 그러면 소수만 해서 소수가 그 세금은 모두의 것인데 그 이익을 자기네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가 시끄럽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먹겠다고. 그게 아닌데, 이거를 소수가 재화를 독차지하겠다 이러면서 정치는 시끄러워지는 거고, 이게 모두가 의견을 말하고 모두의 이익에 골고루 나눌 수 있을 때, 이랬을 때 이게 좋은 정치고,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 툴, 그러니까
도구를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걸 갖고 대립하고 싸우다 보니까 목표가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수단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기본 핵심은 공개와 절차에 있다고 제가 학폭일지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요거가 수단이란 말이죠.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수단. 그 다음에 정부라는 거, 군청, 도청, 시청, 행정부, 중앙정부 이게 모두 살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세금을 갖고 어디에 지출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일이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골고루 나눠야 되는데 나만 가질래. 우리끼리만 갖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죽일 듯이 싸우게 되는 거죠. 나만 먹을래. 우리끼리만 갖자. 그래서 정치 그 얘기는 곁다리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이 예산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발을 정자 정치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은 안 돼요. 시끄러워져요. n분의 1만 나한테 그 혜택이 돌아와야 돼.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고.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 국가 전체의 생존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그런 곳에 돈을 투입해서 강화군이면 강화군, 경기도면 경기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이거는 국가의 관점이에요. 국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의논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몇 사람만 참여하면 몇 사람이 지들만 처먹는다고. 남의 거는 안 갖고. 그러니까 남의 거를 빼앗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둑질이야 그거는. 여러 사람만 가지니까. 그래서 그 방편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제도가 고안된 게 참여 예산제예요. 예.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제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참여 예산제 국민 모두가 누구라도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기술이 있어요. 나 좀 배웠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골고루 나누어져서 바른 정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허약한 정치, 그러면 이제 다음은 건강한 정치, 그리고 이제 진짜 정치,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찍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참 좋아요. 혹시 꼬투리 잡힐 거 없나 검토하고 막 빼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자주 찍을게요. 혹시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하고요.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